자, 핵심 문제고요. 84쪽 숙제로 내줬습니다. 언제나 계속 얘기하지만 하여튼 문제를 자꾸 읽으셔야지 공부가 되는 겁니다. 문제를 읽어주세요. 네.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졸릴 뿐 모든 화학 반응에 적용된다. 맞는 것 같잖아 왠지. 근데 모든 화학 반응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체가 반응하는 반응에만 되는 거예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기체가 반응물이고 생성물도 기체여야지만 부피비가 일정한 거예요. 뭐든 아니다. 왜? 기체가 반응물이면서 생성물이어야지 부피비가 일정합니다. 알려줬다. 모든 거 아니다. 예? 나중에 보면 다 몰라 아무도. 모든 화학 반응 아니야. 일정한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 기체 부피가 압력하고 온도가 달라지면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 압력 조건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온도와 압력 조건이 일정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알아듣는 건가?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 질량에도 적용된다. 예. 아니에요. 예. 질량이 아니라 뭐야 뭐. 부피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정의를 모르면은 사실 모르죠. 기체 반응의 법칙은 뭐예요? 반응이 일어날 때 기체 사이에 부피비가 일정하다.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인데 질량이 일정하다 이런 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반응에 관여하는 기체 부피 사이에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지 이게. 리을입니다. 문제를 읽고 요런 이제 뭐 선지라고 하죠. 선택지문을 다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안 되었구나. 이거는 왜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공부가 되고 나중에 보면 기억이 나죠. 답만 띡 체크하지 마시고 왜 안 되는지 다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반응시켜 수증기를 생성할 때, 수증기는 원래 본체는 물인데 수증기는 기체 상태로 존재할 때 우리가 수증기라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체 반응의 법칙에 해당하는 겁니다. 수증기도 이제 기체니까. 그래서 뭐하라고 했어요. 반응 후 남는 기체, 반응 전 기체를 비교하시면 산소는 다 어떻게 된 거야? 다 반응한 거예요. 반응 후 남는 게 없잖아.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소는 5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얼마 반응한 거야, 수소는? 10이 반응한 거지. 10대 5로 반응한 거야. 2대 1로. 반응하는 부피비 사이에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15대 5는 내 맘대로 한 거지. 15 넣어주고 5 넣어준 거지. 이건 자기 맘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반응하는 거는 10대 5지, 10대 5. 그러니까 남는 애는 빼줘야 된다라는 거야. 남는 애가 있잖아. 그럼 이거 빼줘야 돼. 그럼 얘도 20대 10이죠. 그럼 2대 1이잖아. 2대 1. 남는 애는 빼줘야 되는 거예요. 반응 안 했으니까. 40대 20이죠. 그럼 2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성물은 40이잖아. 그럼 2대 1대 2잖아요. 2대 1대 2잖아요. 다른 거 다 마찬가지죠. 10대 5대 10, 2대 1대 2. 20대 10대 20, 2대 1대 2. 2대 1대 2죠. 자, 자기가 좀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 기체 반응의 법칙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3부피와 1부피가 반응하여 2부피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수소 60이랑 질소 30이랑 반응해. 그럼 수소 60 반응하면 질소 얼마 반응해야 돼? 3대 1인데 비율 몰라? 수소 60 반응하면 얼마 반응해야 돼? 20이죠, 20? 그럼 10이 남는 겁니다. 그럼 60, 얘 3대 1대 2잖아요. 60 반응하면 얼마 나와야 돼? 40 나와야죠? 물어본 게 뭐예요? 암모니아 기체가 얼마 생성되냐? 40이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글씨 써가면서 풀면 풀립니다. 아무 짓 안 하고 풀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서. 조금씩 써가면서 풀면 풀리는데. 그냥 이 데이터를 보고만 있는 거죠. 예. 뭐지, 이러고. 아니, 이게 분석을 해야 돼. 이게 근데 과학자가 다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분석하면서 풀기 때문에, 남는 애 A가 20 남았다라고 써져 있는 거 읽으시고, 얘는 10만 반응했겠지. 그럼 여기다 10이라고 쓰고 반응한 거를. 얘 10대 20으로 반응했고, 생성되는 모르네요. 그럼 사실 뭘로 파악해야 돼, 지금? 2번 실험으로 파악해야 돼요. 2번 실험으로. 그럼 A가 5가 남았죠? 얼마 반응한 거예요? 15 반응한 거죠. 이렇게 조금씩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 1대 2죠. 30 나왔죠. 1대 2대 2로 반응하는 거예요. 1대 2대 2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럼 가 물어보려고 하겠지. 1대 2대 2. 20 생기네, 20. 왜 1대 2대 2야? 15대 30대 30이니까 1대 2대 2지. 1대 2대 2인데, 그럼 얘가 얼마가 남아요? 얘 얼마 남아요? B가 얼마 남아요? 10이죠? 그래서 가는 20이고 나는 B10. 4번. 별것도 아닌데 엄청 어려워합니다. 하면 되는데. 써가지고 하면 되는데. 0도씨 1기압에서 수소기체, 산소기체, 이산화탄소기체를 각각 같은 부피의 용기 안에 들어있다. 용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개수는, 이런 거에 니네 틀리게 하려고 뭐 수소기체는 분자량이 2다. 뭐 수소는 뭐 분자량이 2다. 예. 뭐 산소는 뭐 32다. CO2는 뭐 44다. 뭐 이런 걸 써주기도 해요. 분자량 뭐 이런 거 몰라도. 근데 분자량이랑 관계가 없어요. 분자 개수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안에 같은 개수가 들어있어요.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이게. 같은 개수가 들어있습니다. 같은 부피 안에. 그래서 5번입니다. 같은 개수 들어있습니다. 분자수가 같은 거예요. 분자수가. 원자수 아닙니다. 요 부피 안에 한 분자 들어있고, 요 부피 안에 한 분자 들어있고, 요 부피 안에 한 분자 들어있는 거야. 요 부피 안에 한 분자 들어있는 거야. 한 분자 들어있는 거야. 반응 전후 원자 종류 같다. 같죠? 원자 종류 안 바뀌어요. 분자 개수는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를 때예요. 그러니까 2개 플러스 1개가 반응해서 2개가 나왔지. 그게 다른 거잖아, 이게. 분자 개수 다르잖아. 자, 반응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2대 1 안 됩니다. 이게 1대 8이야, 1대 8. 질량비도 1대 8이다. 외워두면 편해요. 외워두면 1대 8입니다.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 원자수 같다. 사실 수소와 산소까지는 같은데요. 수소와 산소는 둘 다 2원자 분자에서 같은데 수증기는 3원자 분자거든. 그래서 이게 같지가 않아요.
그냥 분자수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답이 돼 항상. 근데 어쩌다가 원자수가 같다라고 했는데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한 분자당 원자수가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화학 반응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맞죠. 두 개와 한 개가 반응해서 두 개가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5번, 1번, 5번 선택해야 합니다. 7번 메테인 기체가 연소하면은 항상 뭘 넣어줘야 되는지 아나? 반응물로 써보세요. 메테인 기체 연소한다라고 하면 뭘 넣어줘야 돼? 메테인이랑 뭘 넣어줘야 돼? 반응식을 쓰려면? 아는 친구가 없나요? 예. 산소를 넣어줘야 돼. 항상 연소를 하려면 산소가 들어가요.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체와 수증기가 나옵니다. 예. CO2 이렇게 써보세요. 연습을 하셔야지 안 졸리는 건데 공부를 따라서 하시면 좋은데 가르쳐주는 데를 안 하더라고요. 결국에 그런 애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자, 메테인이 탄소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수소 여기 이산화탄소도 한 분자 나옵니다. 여기는 수소가 4개죠. 원자가 여기 2개죠. 여기 앞에 2라고 써야지 당연히 맞겠죠? 그 다음에 산소를 보시면 되는데 산소가 총 2개 2 곱하기 1에서 2개 해서 4개잖아. 여기도 4개 있어야 되니까 앞에 2 이렇게 쓰면 돼. 요거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면 좋은데 자꾸 쓰면은 안 졸릴 텐데요. 옳지 않은 것은 반응하는 메테인과 산소 분자수 B는 1대2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잖아. 나는 이게 필요한지 몰랐는데 이게 필요하지? 필요합니다. 1대2가 맞습니다. 그쵸?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를 구성하는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3대8이다. 오, 엄청 어렵네. 근데 여기 뭐가 써 있어요. 자, 원자의 질량비는 탄소와 산소가 3대4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CO2잖아요. 탄소 1개랑 산소 2개 있죠. 근데 탄소 하나가 3이래. 산소는 얼마래? 3대4지. 그럼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에요? 3대8이 맞아요. 왜 또 9야? 3대 9는 뭐야? 1 곱하기 3이랑 2 곱하기 4에서 3대8이 맞죠? 자, 그 다음에 틀린 거 찾는 겁니다.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생성되는 수증기는 이산화탄소 부피의 2배이다. 2배야 2배. 1대2지 1대2. 개수비가 2배면 부피비도 2배예요. 그쵸? 메테인 15ml가 모두 연소하면 수증기 30ml가 생성된다. 자, 메테인 15ml가 모두 연소하면 봐봐요. 수증기 30 될 것 같아? 15가 연소되면 30 될 것 같아? 몰라? 1대 여기 1대2인데 분자수 B랑 부피비랑 같은 건데 얘가 15 연소하면 수증기가 30 될 것 같아? 몰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30이 되죠. 1대2인데 메테인이 15가 연소하면 수증기가 30 될 것 같아? 되잖아. 1대2잖아. 1대2잖아. 응? 이렇게 써놓고 봐야 돼요. 써놓고. 응? 메테인 20ml가 모두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는 20이다. 20이야? 1대2잖아. 1대2. 분자수비가 1대2면 부피비가 1대2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필요해요? 몰라? 40이잖아. 분자수비가 1대2잖아. 1대2. 요거를 써놓고 보면서 해야지.
답이 5번입니다. 안 써놓으면 계속 할 때마다 계속 할 거야. 다섯 번 생각할 거야. 어? 요 부피, 요 식을 써놔야지. 이거 몰라요? 응? 아니 얘가 개수비가 이 개수비잖아. 1대 2대 1대 2. 이거 개수비잖아요. 분자수비잖아요. 어? 기체는 분자수만큼 부피를 차지하니까 개수비랑 분자수비랑 같아. 어? 1대 2대 1대 2. 이거 모르나? 그런 건가 과연? 대답하기 싫은 건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 온도가 높아지는 반응,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 발열 반응, 공기 중에 놓아둔 철이 녹슨다. 예, 철이 녹슬 때 그 손난로나 마찬가지예요. 손난로나 철 녹쓰는 거나 발열 반응입니다. 그다음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 넣는다. 이게 발열 반응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경험으로 느끼는 것도 있는데 뭐 마그네슘,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넣어봤어야죠. 근데 그게 반응이 잘 진행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반응들은 사실은 좀 발열 반응이 많아요. 예. 뭐 흡열 반응도 있으니까. 하여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고 호흡을 통해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한다. 예. 포도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거죠. 이거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 얘네 영양분 이제 밥 먹고 이제 체온이 유지가 되는 거 발열 반응입니다. 수산화 발효과 염화 암모늄 반응한다. 요거는 뭐예요? 묽은 염산에 맞지? 이거는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 기억니은데 이거 3번. 수산화 바륨이나 염화 암모늄 반응하는 거는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이면 얘네가 열을 흡수하니까 온도가 낮아져요.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서 9번 흡열 반응에 대한 설명. 자, 소금과 물이 반응한다. 이거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 소금이 녹을 때 열 흡수합니다. 근데 왜 흡수하냐면 소금 알갱이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녹아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런 결합들이 이렇게 끊어지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결합을 끊으려면 에너지 흡수해야 됩니다. 이게 더 활발해져야 되고 소금과 물은 흡열 반응이고요.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이건 산염기 반응이 산염기 반응. 이거는 발열 반응입니다. 물을 전기 분해하면 기포가 생성된다. 이거는 에너지를 준 거잖아요. 그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 그다음 운동할 때 몸속에 지방이 연소한다. 이거는 발열 반응이죠. 1번이 답이고요. 10번에 자, 철가루를 이용하여 손난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부직포 주머니에 철가루 이런 거 넣습니다. 발열 반응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이 발생해가지고 따뜻해지니까. 이게 중화 반응은 아니죠. 이거를 말하자면 이거는 중화 반응 아니야. 하여튼 이거는 산화 반응이에요. 산화 반응. 자, 3번이죠. 3번. 다른 거 잘 모르더라도 3번인데 왜 부직포 주머니를 쓰냐면 공기가 통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그 철이 있는데 주변에 산소가 들어가 가지고 반응해야 되니까 비닐팩은 사용할 수 없지. 비닐팩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가끔 뭐 이렇게 저런 거 있죠. 이렇게 똑딱해가지고 뭔가 얼어붙는 거 같은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거는 비닐팩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 종류가 달라요. 그것도 이제 손난로이긴 하지만 이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비닐팩 생각하시면 안 돼. 부직포 주머니를 써야 되는 겁니다.
숟가루와 산소가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숟가루 이런 건 도와주는 거고 철하고 산소랑 반응하는 거야. 철하고 산소랑 반응하는 거다.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으면 흡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흡열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건 아니고요. 차가워지고. 자, 물이 얼면서 온도가 낮아진다. 왠지 맞을 것 같지만 아니다.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으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휴대용 선냉장고를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맞아. 주변에서 에너지 흡수하는 것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얘가 흡열 반응한 거니까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면 주변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질산 암모늄 대신 수산화나트륨 사용한다. 근데 이러면은 얘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요. 비슷해 보이니까 뭐 맞을 것 같잖아요. 수산화나트륨이 물에 녹을 때는 발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을 이용한 예이다. 이용하는 출입이 다른 거를 하나 골라라. 메탄 연소시킨다. 발열이죠. 이렇게 써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겨울철에 쌓여있는 염화칼슘 뿌린다. 이거 눈이 녹거든요. 발열입니다.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하여 컵을 만든다. 뭐 발열컵입니다. 이거. 빵을 만들 때, 빵 만들 때 뭐 따뜻하고 이러니까 발열일 것 같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오븐에서 따뜻하게 해주는 거고, 이게 탄산수소 칼슘이네. 탄산수소 나트륨이네. 탄산수소 나트륨이 그게 열을 흡수해서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열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기체가 발생하니까 빵이 부푸는 거예요. 탄산수소 나트륨이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베이킹 파우더라고도 하고 뭐 소다라고도 하고 하여튼 얘는 열 분해를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열을 분해한다라는 건 열을 흡수해가지고 분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흡열이죠, 흡열. 자, 그래서 라 고르면 되겠네. 자, 숙제 해온 친구도 있고 안 해온 친구도 있을 텐데 안 해온 친구를 위해서 엄청 상세하게 풀고 있습니다. 안 해온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긴 하네요. 일단 선생님이 열심히 할게요, 수업 시간에. 자, 거기까지 했고요. 기권에 대해서 26쪽. 잠깐만요. 잠깐만, 미안해. 어딨냐, 잠깐만. 자, 이제 화학 끝났고, 기권과 지구 기온. 3학년 단어는 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1학년 때만 좀 쉽고요, 사실 과학이. 2학년, 3학년 다 쉽지가 않은데. 근데 지금 열심히 해라는 말이야. 이게 똑같이 나와요, 고등학교 때.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거의. 과학이 나선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배운 거에서 조금씩 살 붙여가지고 조금 이렇게 불어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두면은 되거든요. 자, 아무튼 기권의 층상 구조. 그 하늘 보면은 뭐가 층이 있나 싶은데 뭐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높이 올라갈수록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가 달라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가 달라. 이런 걸 자꾸 읽으세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기권에 왜 층상 구조가 있니?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가 기준이 됩니다. 그걸 자꾸 읽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가 층상 구조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자, 아무튼 층상 구조가 있다. 뻥 아니다. 기권 또는 대기권이라고 하고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기권이라고 합니다. 분포가 지표면에서 약 1000km까지 1000km입니다. 1000km. 1000m 아닙니다. 1000m라고 자꾸 보기가 나오는데 1000m 아니다.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질소가 78%고요. 산소가 21%. 나머지 다 합쳐서 1% 정도 되는 거예요. 산소가 21%, 질소가 78%, 나머지 1%. 아르곤,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기권 층상 구조는 중요하다. 이게 온도 변화,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온도가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산 올라가면 춥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가. 내려가 미안해. 높이 올라가면 내려가 기온이. 그러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올라가. 사실 내려가는 게 좀 정상이에요. 높이 올라갈수록. 왜 그러냐면 이게 땅바닥이 데워졌을 거야. 뭐 후라이팬 같은 거 데우면은 그 후라이팬이 근처가 뜨겁잖아요. 근처가. 그러니까 이 땅바닥이 데워졌기 때문에 근처가 뜨거워요. 그래서 얘가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높이 올라가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다가 이게 이러다가 갑자기 올라가. 근데 올라가는 이유가 오존층이 있어서 그래요. 지구가 오존층이 있어서. 오존층에서 뭐 하냐면 오존층이 한 20에서 30km 높이에 있거든요. 20에서 한 30km 높이에 있는데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자외선을. 그래서 오존층 때문에 올라갑니다. 근데 한 50km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시 떨어져요. 다시 떨어져. 왜 그러냐면 이제는 오존층에서부터도 멀어지기 때문에 지표면에서부터 멀어지고 오존층에서 멀어지니까 떨어집니다. 한 80km까지는 떨어져요. 80km 상공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떨어져. 거기가 온도가 제일 낮아요. 거기가 거의 뭐 마이너스 100도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80km 상공이 되면. 여기가 제일 춥고 그 다음에는 온도가 또 올라가긴 해요. 이거는 이제 태양 복사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는 진짜 이유는 대기가 희박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공기가 별로 없어서 원래 같은 열 에너지인데 많은 양을 데워주는 경우보다 양이 조금이면 온도가 팍팍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대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온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긴 해. 근데 그렇게 책에 안 써져 있는데 원래는 그래요. 책에는 그냥 뭐 태양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써져 있는데 원래 이유는 이제 밀도가 너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자, 요거 아셔야 돼.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간다. 그리고 11km까지를 대륙권이라고 해요. 대륙권. 대류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죠. 대류가 일어나는 대륙권. 11에서 50까지를 성층권이라고 성층권. 성층권이라고 하고 50에서 80까지를 중간권. 80에서 1000km까지지 원래는. 거기까지 열권.
대류권의 특징,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 이유 아셔야 됩니다. 이유. 선생님 강조하는 거는 맨날 물어보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로.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근데 대류가 일어나려면 무거운 게 위에 있으면 대류가 일어나요. 뭔 소리냐면 잘 봐라. 그러니까 여기에 기온이 낮은 애들이 위에 있지. 그 기온이 낮은 애가 무거워요. 기온이 높은 애가 무거워요. 기온이 낮은 애가 원래 밀도가 커가지고 무거워요. 근데 이런 애 무거운 애가 밑으로 내려가고 가벼운 애는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자꾸 대류가 일어나 이렇게. 그러니까 데워진 공기가 예를 들어서 있어. 데워진 공기가 있어. 그럼 주변보다 가벼우니까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서 얘가 진짜로 식어야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곳에 무거운 애들이 있으면 대류가 일어나요.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고 이러니까. 대류가 일어납니다. 근데 온도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면 여기 무거운 게 있고 여기 가벼운 게 있잖아요. 온도가 높은 게 가볍기 때문에 그럼 대류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가벼운 게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대류가 안 일어납니다. 대류가 안 일어나다라고도 하고 뭐 안정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안정한 층이다. 대류가 안 일어나요. 뭐 바람 막 불고 이러지 않아요. 대류권은 막 바람도 불고 막 이런데. 그리고 대류가 있고 그러면은 기상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기상 현상이 있습니다. 대류권에서는 기상 현상이 있습니다. 적으세요. 이거 물어봅니다. 뒤에.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수증기가 상승을 해야지 구름이 생겨요. 상승을 해야지. 수증기가 상승하다가 팽창해가지고 구름이 생긴다. 이거 2학년 때 한 거네, 그치? 아니네. 뒤에 나오는구나. 착각하고 있었구나. 수증기가 상승을 해야지 구름이 생기고 기상현상이 있다. 구름이 있습니다. 대류권에. 근데 이 성층권에서는 안정한 층이어가지고요. 구름이 안 생겨요. 상승을 안 하니까. 성층권에는 구름 없어요. 구름 없고 기상현상 없어. 그런 게 안 적혀있네 여기. 원래 중요한 건데 기상현상 없습니다. 성층권에.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류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성층권 안에 오존층이 있는 거야. 오존층에서는 자외선 흡수한다. 성층권은 11에서 50까지인데요. 오존층은 20에서 30입니다. 그 사이에 오존층이 있다. 그 다음에 중간권은 다시 온도가 하강하는 데인데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합니다.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류가 있는데 중요해 이거. 대류는 있는데 여기 기상현상은 없어요. 눈비 없어요. 왜냐하면 수증기가 적어서. 대류가 일어나긴 하는데 수증기가 적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는 그 다음에 이제 유성 같은 거 보이는 거는 중간권이에요. 유성이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대기권하고 마찰 때문에 타는 거잖아요. 유성이 보이는 거는 이제 중간권입니다. 물론 덩어리가 크면은 요 밑에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주로 이제 별똥별은 중간권에서 보이는 거고요. 열권은 공기가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이게 뭐 운석이 탈 정도는 아니야. 자, 열권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고 태양 에너지에 의해 직접 가열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는 설명이 되어 있어. 하여튼 그렇고 대류 없다. 왜냐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데는 대류가 없어요. 그래서 성층권과 열권은 대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라가 보입니다. 오로라는 이제 태양풍에 의해서 대기에 기체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오면서 뭐 어떤 플라즈마 상태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오로라는 이제 10권에서 보이는 겁니다. 다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아, 밑에 상세하게 있구나. 자, 밑에 다시 읽어볼게요. 밑에서부터 읽을게요. 대류권. 기상현상 나타난다. 대류가 일어나고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공기가 모여 있습니다. 80% 정도가. 성층권. 대기가 안정하여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된다. 구름이 없으니까 구름 위로 지나가요. 저기 뭐 미국 같은 데 가고 이럴 때는 구름 위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뭐 구름이 막 있고 비 내려도 상관없어요. 성층권 통과하면 돼. 근데 이제 공항에는 구름이 끼면 안 되죠. 공항이 막 태풍이 불고 이러면 안 되지만 구름 위를 지나갑니다. 오존이 밀집해 있는 오존층이 존재한다. 중간권 대류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유성이 관측되기도 한다. 중간 권계면이라고 해요. 여기 대륙권계면, 성층권계면, 중간권계면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요 계면이라고 해요. 이거를. 중간권계면이 가장 온도가 낮다. 기권의 최저 기온이 나타난다. 한 80에서 마이너스 80에서 한 마이너스 100까지 떨어집니다. 자, 10권 공기가 매우 희박하고 밤과 낮의 기온차가 크다. 공기가 희박하면 밤과 낮의 기온차가 큽니다. 공기가 희박하면 고위도 지역에서 고위도는 이제 북극이나 남극 이런 데 말하는 거죠. 오로라가 관측되기도 한다. 인공위성 궤도로도 이용됩니다. 10권에 뭐 국제 우주정거장 이런 거 10권에 또 있어요. 저기 우주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한 300에서 400km 높이 그 정도 떠 있습니다. 인공위성도 마찬가지고. 자,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전기를 띤 입자가 지구 대기로 들어오면서 지구 대기 입자들과 충돌하여 빛이 나는 현상이고, 중간권계면은 중간권과 10권의 경계면입니다. 아시겠지요? 개념 확인하기. 1번부터 5번까지만 일단 풀어보시고, 자, 했지요. 기권을 이루는 기체 중 무엇이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한다. 질소죠, 질소. 뭐뭐가 두 번째 많은 부피를 차지한다. 산소입니다. 기권의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그걸로 층을 구분합니다.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대륙권의 기온이 하강하고 성층권 올라가고요. 중간권은 다시 하강하고 10권은 올라갑니다. 약 20에서 30km 부근의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존재를 해요. 자외선 흡수한다.
그다음에 기권에서 대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비나 눈 등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 대류권이라고 해. 층이라고 물어보긴 했는데 대류권이라고 대답하세요. 자, 쪽집게 문제 좀 낮잖아. 이거는 그래도 외우면 되니까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시고요. 자, 1번이 맞지요. 기상 현상을 일으키는 기체는 이거는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고쳐 놓으세요. 기상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눈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수증기가 기상 현상을 일으키는 거고요.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지표면 근처가 훨씬 많습니다. 공기가. 오로라는 중간권이 아니라 열권. 대륙권에서 기권에서 기온이 가장 낮은 구간 존재한다. 아니죠. 중간권 말하는 거죠. 이건 중간권. 유성이 나타나는 것도 중간권이고. 자꾸 고쳐보세요. 이렇게. 그게 공부가 되는 거야. A에서 D층 이름, 밑에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대류가 일어나는 층은 이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는 층. A랑 C죠. 2번. 자, A가 밑에죠. 안정하여 장거리 비행기 항로다. B지, B. 자꾸 고쳐보세요. 성층권. 자, 구름, 비, 눈의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A죠. 대륙권. 태양의 자외선이 지표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다. B죠. 성층권. 오존층이 있으니까. 공기가 희박하고 밤낮의 기온차가 크다. 열권. 맞네. 높이에 따른 공기 밀도 변화 아니야. 기온 변화에 기온 변화. 되셨지요? 복사 평형은 조금만 이따 하고요. 11번이랑 12번만 좀 풀어보십시오. 11번, 12번. 자, 봅시다. 이게 A가 질소겠죠? 78%, B가 산소 21%. 그 다음에 A는 기상현상 일으키는 중요한 기체다, 역할한다. 아니죠. 수증기라고 했습니다. 수증기. B는 온실효과를 나타낸다. 온실효과는 이제 이산화탄소고요. CO2고요. 기권에는 여러가지 기체가 포함되어 있다. 맞네요. 기억리을. 2번. 자, 이런 거 아까 얘기했지. 뭐라고 했어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자, B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까닭은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죠.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쓰면 되고 3번도 있네. 자, 대류는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층은 중간권입니다. 중간권. 대류가 일어나면은 기상현상이 생길 것 같지만 수증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C에는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수증기가 있어야지 팽창하면서 구름이 생기고 구름에서 이제 물방울들 모여서 비 내리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거는 뒤쪽에 나옵니다. 구름 생성 원리, 구름과 강수에 대해서 배울 때 수증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알게 될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마저 하죠. 지구의 복사 평형. 뭔가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제 복사 평형. 빛 에너지 이런 거를 복사선이라고 합니다. 복사선. 빛 이런 거를 복사선이라고 해요. 복사 에너지. 자, 표면에서 방출되어 직접 전달되는 에너지. 뭐 열도 마찬가지. 열도 빛이라고 하면 이제 가시광선만 생각할까봐 그런 건데 뭐 적외선이나 이런 것도 이제 복사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것도 있지만 적외선 형태를 방출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거 찍으면 이제 열이 측정이 되잖아. 그런 거 이제 복사선이라고 복사선.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열 에너지 같은 거죠. 복사 에너지라 부릅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도 있어요.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방출이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죠. 가시광선 영역에서. 근데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주로 적외선 영역이에요. 적외선. 적으세요. 적외선입니다. 물어볼 때 있습니다. 물어보니까는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로 가시광선을 방출하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는 적외선 영역에서 방출합니다. 근데 적외선 영역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까맣지. 사람이 만약에 적외선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밤이 돼도 안 까매. 적외선이 막 나오고 있는 게 막 보일 테니까. 자, 복사 평형이라는 거는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으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들어오는 에너지랑 나가는 에너지랑 똑같아. 그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0도가 아니라 원래 뭐 25도씨였어 얘가. 근데 열 에너지가 100 들어오고 나가는 게 100이야. 그럼 25도씨가 유지가 되는 거야. 0도가 아니라. 자, 그런 거를 이제 복사 평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적외선 등을 켜요. 그럼 처음에는 이 컵이 온도가 올라가 이렇게. 왜냐하면 적외선 등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더 많아가지고. 근데 이 컵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얘가 내보내는 에너지도 많아져요. 내보내는 에너지가 많아져서 들어오는 애랑 나가는 애랑 똑같아. 그러면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온도가 안 떨어지고 뭐 높아지지도 않죠.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온도가 올라가지만 컵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컵에서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도 커졌기 때문에 들어오는 애랑 나가는 애랑 똑같아서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 겁니다. 자, 글씨를 읽어보세요. 온도가 높아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져서 복사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컵과 적외선 등의 거리가 멀면
더 낮은 온도에서 더 늦게 복사 평형에 도달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빛이 열로만 쭉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빛은 이렇게 퍼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멀잖아. 그러면 얘한테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도 적어. 그러니까 나가는 애랑 같아지려면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돼요.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는 온도가 낮아지죠. 태양이 있고 수성은 이제 온도가 높아요. 태양이 가까우니까 복사 평형을 이루는 온도가 높죠. 지구는 온도가 더 낮죠. 근데 화성은 더 온도가 훨씬 낮아요. 머니까 태양에서부터 머니까 복사 평형 온도가 낮아지죠. 뭐 목성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춥고. 자, 지구도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똑같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은 게 아니야.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지구 복사 에너지 양 똑같아.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에 도착하는 애를 100이라고 보면 지구에 도착하는 애만 따지는 겁니다. 30%가 그냥 반사돼서 날아가요. 뭐 구름이라던가 아니면 뭐 얼음이라던가 아니면 지표면에서도 반사가 돼서 그냥 날아가. 30%가 날아가면 70 남죠. 70 중에 대기에 20, 지표면에 50이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흡수된 70%가 지구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지구를 데워주고 그 다음에 우주로 다시 나가. 지구 복사 에너지 70만큼 나가. 그쵸? 70 들어와서 70 나가지? 30은 원래부터 그냥 반사되는 거예요. 처음에 오자마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죠. 지구의 평균 온도는 한 15도씨 정도로 일정해요. 15도씨 정도로. 원래는 일정한데 요즘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데 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냥 왔다가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대기에 흡수된 다음에 나가. 대기에 흡수된 다음에 나가. 근데 이 흡수하는 대기가 온실 기체라고 하는 애들인데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흡수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요. 그게 지구 온난화입니다. 일단은 지구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온실효과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일부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는데, 그럼 지구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가 되는 현상은 온실효과예요. 자, 이거 중요한 게 온실효과는 사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온실효과는 나쁜 게 아닙니다. 자,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가 되면은 좋은 거예요. 근데 저 높다라는 게 온실효과가 안 일어났을 때보다 높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15도씨 정도의 평균 기온이 온실효과 때문에 15도씨예요. 만약에 온실효과가 없잖아, 그러면 영하야, 영하. 훨씬 추워, 지구가. 그래서 사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지 생명체가 사는데 계속 평균이 영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체 못 살아요. 다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구의 대기의 온실효과로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룬다. 이거는 이제 생명체가 살게끔 해주는 거야, 온실효과는. 근데 지구 온난화는 온실효과가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온실기체 증가로. 온실기체 중에 이제 특히 이산화탄소. 근데 이산화탄소가 왜 증가됐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 석유를 너무 많이 태워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온실효과가 너무 강화가 돼요.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그러니까 높게 유지가 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근데 점점점 높아지는 거는 이제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기상현상도 어떤 이제 불규칙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뭐 빙하가 녹을 수도 있고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환경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1850년대 이후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죠. 근데 지구 평균 기온도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화석 연료 사용의 증가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해수면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빙하가 녹아서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이 열팽창이 일어나서도 해수면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물의 열팽창 때문에 열받아서 팽창하는 건데, 만년설 감소, 기상이변, 계절 길이 변화,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 짧아지고, 재배 작물의 변화. 우리나라에서 원래 바나나 같은 거 못 키웠는데 이젠 키워요. 원래는 뭐 제주도에만 자랐었는데 뭐 여기 육지에도 자라고 그럽니다.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 뭐 전기자동차 이런 걸로 막 다 바꾸고 있죠. 산림을 보존해야 되고, 광합성 하면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니까 자원의 재활용도 많이 해줘야지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온실기체에 해당하는 애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있는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제일 문제죠. 되셨지요? 그래서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시고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복사평형이라고 한다고, 그렇죠? 복사평형. 수치도 외우긴 해야죠. 지표에 흡수되는 양 50%, 대기는 20%, 반사되는 거 30%.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했다가 재방출하여 지구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 계속 올라가면 온난화고, 유지가 되면 온실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온실효과는 별로 나쁜 게 아니에요. 따뜻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합니다. 온실기체. 온실효과가 강화가 되어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 이 현상의 주요 원인이 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지구 평균 기온은 상승하고요. 해수면은 또 상승하고, 이에 따라 육지 면적은 줄어들죠. 다른 거는 여기 옆에 잠깐만 보고 갈게요. A에서는 온도가 유지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간다라는 거는 흡수되는 에너지 양이 방출되는 에너지 양보다 많을 때, 이때는 올라가고, 이때는 왜 똑같아지냐면, 들어오는 거는 원래 똑같았는데 이 컵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일정하다.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다. 자, 다른 거는 이제 했고, 자, 나머지 28, 29쪽의 문제들, 나머지 문제 풀어보세요. 자, 수업에 집중하면 쉽죠? 그냥 읽으면서 다 풀립니다. 수업만 잘 들으시면. 온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올라가다 이게 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컵은 지구에 해당합니다. 이거 지구 복사 평형에 관한 실험이에요. 적외선 등은 태양에 해당하는 겁니다. 컵과 적외선 등 모두 복사 에너지 방출한다. 맞습니다.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 방출해.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뭐 36.5도 정도 되잖아. 그거에 해당하는 에너지 빛이 나가요. 그러니까 절대 0도가 아닌 이상은 다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온도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거든. 얼음도 사실은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사실. 내가 만지면 차갑지. 근데 그거는 내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이지 걔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물체는 다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처음에는 컵이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보다 많지. 많아서 어떻게 된 거야, 많아서.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 거죠, 처음에. 흡수하는 애가 많은 거지. 시간이 지나면 컵이 흡수하는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같아지는 거죠. 거리가 멀어지면 더 낮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이산화탄소 증가 요인은 화석연료의 사용 감소이다. 예. 끝까지 읽으면 틀리죠. 예, 대충 읽으시면 맞는 것 같죠, 왠지. 지구 평균 기온이 대체로 높아지고 있고 지구 변화, 기온 변화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변화랑 관련이 있죠. 이 기간 동안 온실 효과가 강화되었다. 맞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극지방의 빙하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자, 8번에 복사 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도달하는 거랑 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어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습니다. 이것도 다 읽어봅시다. 자,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통과시키지만 아니에요. 이게 거꾸로인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 영역이야. 그러니까 이 온실 기체라는 애들이 적외선 영역을 잘 흡수하는 거야. 적외선 영역을.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온실 효과가 일어나 낮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룬다. 아니 높은 온도. 대기가 없다면 복사 평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루어져요. 근데 낮은 온도에서 이루어져요. 낮은 온도에서 이루어집니다. 대기가 없다면. 달이 대기가 없어요. 그래서 온도가 더 낮아. 사실 지구랑 달이랑 태양에서 떨어진 거리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달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온도가 훨씬 더 낮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70% 맞고요. 대기와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거는 30%고. C는 A 더하기 B야. 30% 이거 빼야 돼. C는 A 더하기 B야. 흡수한 거 나가는 거야. 3번이 틀렸고요. A에서 D 중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D이다. 요게 온실 효과야. 이게 뭐냐면 재방출, 지표로 재방출. 따뜻해진 그 온실 기체가 재방출하는 거예요. 온실 효과 일으키는 기체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있다. 아까 요런 글씨를 조그만 데를 읽어두시면 알게 되죠. 안 읽으면 자기 손해입니다. 여기 써 있어요. 온실 기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있다. 이런 거 놓치면은 뭐 자기 손해입니다. 자꾸 읽어주세요. 자,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거. 기상이변 자주 발생하고 열대 식물의 서식지가 고위도로 이동한다. 이게 맞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제주도에 있던 뭐 바나나 이런 게 육지에서도 자란다 이거 이렇게. 고위도로 이동한다. 서식지가 고위도로 이동한다. 원래 사과 이런 거 뭐 대구나 뭐 이런데 유명한 대구의 사과 이런 거 유명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기 뭐 강원도나 이런 데도 이제 사과도 나오고 이럽니다. 고산지대의 만년설이 줄어든다.
녹으니까 해수면이 높아지죠. 틀렸고 육지 면적 줄어들죠. 바다가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육지 면적 줄어들죠. 13번 달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지구와 같지만 지구와 달리 대기가 거의 없다. 달과 지구의 평균 온도를 비교하여라. 지구의 평균 온도가 더 높죠. 아까 방금 얘기했네. 왜 그러냐면 지구는 온실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더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룬다. 뭐 이러면 되겠다. 달은 온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온도가 훨씬 낮아요. 평균 온도가. 구름과 강수. 요거는 좀 어려운데. 시간이 애매하네요. 내공 점검 요거 중단을 핵심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할게요. 86, 87 87쪽 한번 물어보십시다. 봅시다. 기권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읽으십시오. 모든 높이의 공기가 골고루 퍼져 있다. 아닌 것 같고 지표면의 높이는 1000km까지입니다. 대기의 산소가 21%입니다. 수증기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맞고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 4개 층으로 구분되고 자 밑에서부터 대류, 성층, 중간, 열 대류, 성층, 중간, 열 2번 A가 뭐냐면 대류권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까닭. 다른 거 읽어보시면 뭐 이런 거 맞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게 맞죠?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면이 데워졌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복사선이 나와요. 그게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죠. B의 특징은 성층권이죠. 뭐가 있다? 자외선 흡수하는 오존층이 있다. 유성 관측 어디에요? 중간권이죠. 중간권. 기상현상 대류권. 오로라 열권. 대기가 불안정한 대류가 일어난다. 대류권하고 이거는 중간권. 이건 두 개입니다. 기상현상이 있다. 이건 대류권인데 대류가 일어난다. 이런 거는 대류권, 중간권 둘 다야. 5번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안정하다. 이거는 열권도 안정한 겁니다. 이거 성층권도 안정한 건데요. 열권도 안정한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는 높이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층에서는 둘 다 안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읽고 안정하다 이것만 읽고 성층권 띡 고를 거 아니야. 근데 밤낮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 이게 열권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인공위성 궤도 열권이죠. 그래서 D 열권. 안정하다. 요거만 보고 있으면 성층권 고르기 십상이죠.
다음에 2분 간격으로 어떻게 했습니다. A 구간에서는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죠. 예. 컵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0이다. 그건 아니고, 예. B 구간에서 흡수하는 에너지 양 0이다. 아니고, A 구간에서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다. 많아가지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많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똑같으니까 열 평형에 이르는 거죠. 자, 거리를 멀리하면 복사 평형에 더 빨리 도달한다. 이게 천천히 도달해. 왜냐면 이의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 멀어서 빨리 도달하는 건 아니야. 이거 천천히 도달하는 거예요. 온실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기가 없다면 지구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높을 것이다. 아니라고. 낮다고. 한 5번 얘기한 것 같다. 낮아요. 온실효과로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었다. 이거 맞아. 이거 왠지 틀릴 것 같지만 지구 온난화랑 겹쳐서 생각하면 온실효과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대기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후 지표로 다시 방출한다. 이런 거 읽어둬야지 이게 뭔 소리, 이게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아요.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많을수록 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일어난다. 맞아요. 온실기체로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있다. 수증기도 들어갑니다. 수증기. 자, 다 읽어두셔야지 공부입니다. 반사되는 거는 온 애 중에 이만큼이 흡수가 되니까 30%가 반사돼야 되고, 방출되는 애는 70%만큼이 방출돼야죠. 자, 그래서 B는 B 물어봤네요. 70이네 70. 4번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구가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A는 30%이다. 맞고. 자, 구름과 대기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20% 맞고요. 지표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50%.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다. 아니야. 지구가 흡수한 거랑 지구가 방출하는 거랑 똑같아.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맞죠? 자, 수성과 금성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원래 수성이 더 가깝잖아요, 태양에.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거리지 이게. 근데 표면 온도가 누가 높아 지금? 금성이 높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는 대기가 없어서 온실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금성은 두꺼운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실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계에서 금성이 제일 뜨거워요. 수성보다 뜨겁습니다. 옳지 않은 거. 수성은 복사평형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다 행성은 복사평형 일어납니다. 온실효과가 일어난다. 이게 틀렸죠. 대기가 없으니까 온실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성도 복사평형이 일어나고요. 온실효과 일어나고, 금성이 수성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까닭은 온실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게 맞죠? 이게 지구보다 한 90배나 이산화탄소가 두꺼워요. 90기압이나 돼. 90기압. 온도가 엄청 높습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 금성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 기체는 이산화탄소다. 이게 원래는 있잖아요. 메탄 1개랑 이산화탄소 1개를 비교하면은 메테인이 더 온실효과가 커요. 그냥 1개씩만 비교하면. 근데 메테인 양보다 이산화탄소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우리 뭐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 요때 뭐해?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석탄, 석유 같은 거 태우면서 화석 연료 사용을 증가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합니다. 석탄을 태우면 뭐 해야 돼? 산소 집어넣어야지. 뭐 나온다고? 이산화탄소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화학 시간에 배웠죠, 저번에. 자, 미래에 지구의 환경 변화로 오른 것은, 자, 그림과 같은 변화가 계속될 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계속 증가될 때 말하는 거죠. 사실 지금 이거보다 훨씬 많아. 이거 데이터가 좀 잘못된 것 같아. 400ppm이 훨씬 넘었어요, 사실. 이렇게 400ppm 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심각하죠, 지금. 저런 변화가 계속되면 평균 기온 상승하고 극지방의 빙하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해수면 높아지고 육지 늘어나는 거 아니고 여름 길이 길어지고 한류성 어종이 증가한다. 한류성 어종은 찬 바다에 사는 어종 말하는 거죠.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동해바다에서 명태 같은 게 안 잡혀요. 우리나라에 원래 겨울에는 명태 잡고, 그래서 겨울에 명태 잡아서 대관령 이런 덕장에 널어 놓으면 이제 북어 같은 거 만들어서 먹고 이런 거거든요. 동태 뭐 이런 거. 근데 동태찌개, 명태찌개 이런 거 다 뭐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이런 거야. 오징어는 많이 잡힌대. 오징어는 난류성 어종이기 때문에. 가끔 상어가 출현을 해요, 우리나라에. 상어는 원래 난류성 어종입니다. 따뜻해져가지고 그런 거고, 해파리 같은 게 많이 출현해가지고 뭐 해수욕장에서 사고 나고 이래요.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몰려와가지고. 해파리도 난류성 어종이거든요. 자,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옳지 않은 거. 에너지 절약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당장은 석탄, 석유를 안 태우는 것 같지만 전기 쓰는 거 다 이거 에너지 쓰면서 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그 화력 발전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는 거고, 온실기체 배출을 규제를 합니다. 막 뭐 세금 같은 거를 막 먹여요. 온실기체가 너무 많이 배출이 되면. 자동차 같은 것도 수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몇 년도 이후부터는 뭐 이렇게 그 석유 자동차 뭐 이런 거를 수출을 못 해요.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다들 유럽에, 특히 유럽에서는 이제 전기 자동차로 다 바꾸고 있죠. 우리나라도 뭐 전기 자동차로 바꾸고 있고, 화석 연료 사용량 더 늘리는 거 아니고요. 나무를 많이 심어야지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되겠죠. 광합성을 하겠죠.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한다.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직접적인 이건 어떤 관련이 있지? 물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모르겠는데. 자원을 재활용한다 이런 거는 뭐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있나? 이걸 만들면서 이산화탄소가 생길 수는 있죠.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일단 답은 3번으로 해야겠네. 자, 몇이나 5분 남았네요. 이거 할까?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방학 때도 서술형 문제를 숙제로 내줘야겠다. 자, 서술형 문제는 쓰면서 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자기가 내용 정리를 하는 게 훨씬 좋죠. 102쪽부터 자꾸 끄적끄적 써보셔야 되는데 104쪽까지 화학 분야
102쪽부터 허리 아파. 아이고. 102쪽부터 104쪽까지 서술형 문제 쏘기. 설 잘 보내시고 설 연휴랑 이 수업은 관계가 없네요. 다음 주에 합시다.